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참고 용서해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외도하고 폭언을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여러분 앞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평생을 참고 살아오다 남편의 병상 앞에서 조용히 꺼내든 가장 잔인하면서도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통쾌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은 김분자 씨였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깔끔한 차림과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 남자에게 참고 살았습니다. 젊어서도 바람을 피웠고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폭언과 모욕까지 더해졌죠.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이젠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유언 대신 재산 분배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성공한 남편, 능력 있는 가장으로 칭송받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고 외도를 일삼으며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할 용기도 없었고 주변 시선도 무서웠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며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행동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아버지 닮더군요. 내가 살아있는데 재산 얘기를 대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실행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내는 차분히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바로 재산 분배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 속 복수의 시작이 어떻게 남편과 자식들의 삶을 뒤흔들게 되는지 이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아내가 내민 재산 분배서를 바라보며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언은 내가 정해야 하지 않나. 김분자 씨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한 선택들이 이 종이에 다 담겨 있어요. 그동안 내가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죠. 이제 남은 재산은 내가 정리할 겁니다. 남편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하던 그 집안에서 이제 아내의 목소리가 가장 단단한 권력이 되어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쥐고 흔들던 여자가 이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 분배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자식들의 탐욕까지 냉철하게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쌓아온 사업 자산, 부동산, 예금, 그 모든 항목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점은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접근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김분자 씨가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병실에 찾아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하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만든 재산인데 우리 몫은 이게 전부입니까?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열심히 모은 걸 왜 엄마가 다 쥐고 결정하세요? 김분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벌었지. 하지만
내가 그 돈 지키려고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생각해봤니? 당신 아버지가 외도하고 폭언을 일삼을 때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 너희가 배운 것도 모르고 자랐겠지만 나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 이 재산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삶을 참고 지켜온 나와 같은 시간의 결과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말입니다. 그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죠.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복수는 소리 높여 싸우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철저히,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는 점점 스스로 무너져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달라졌어도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그의 독백 속에는 깊은 자책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타인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에서 비롯된다. 이번에는 김분자 씨가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히 준비하며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얻어가는 모습을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실의 분위기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계속되는 치료와 투병 속에서도 매일같이 아내의 단단한 눈빛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순종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완벽히 지켜내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분자 씨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남편의 기분을 살피거나 눈치를 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상태 보고를 조용히 듣고 필요한 수속만 처리한 뒤 그녀는 병실에서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자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평생 부부였는데.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분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부였지. 하지만 그건 나 혼자 지키려 했던 관계였어. 당신은 내게 부부가 아니었지. 난 너무 오래 참고 견뎠어. 이제라도 내 몫을 찾는 것뿐이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외도를 저질렀던 수많은 밤들, 술에 취해 퍼부었던 모욕과 폭언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아내가 참고 눈물을 삼키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저 나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모든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분자 씨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당당한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세요?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챙깁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남편은 병상에서 하루하루 초조해졌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고 매달릴 유일한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아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정리한 재산 분배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식들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김분자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가족끼리 얘기 좀 해봐요. 이건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지 않니? 나는 그 모든 걸 참고 버텼어. 이제 와서 내 결정이 냉정하다고?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는 중이야. 그리고 그게 가장 따뜻한 선택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복수는 소란스럽게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스스로를 완전히 지키는 단단한 독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는 스스로의 잘못 속에서 죄책감에 갇히고 탐욕을 품은 자들은 점점 초라해질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상대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잔인한 승리다. 이번에는 김분자 씨가 이 과정을 어떻게 끝까지 완성해가며 남편과 자식들 모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젠 한마디의 위로도 애정도 건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자야, 나를 이렇게 버릴 거라곤 생각 못했어. 한때는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남편은 겨우 힘겹게 말을 뱉어냈지만 김분자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땐 당신밖에 없다고 믿었어. 그래서 참았고 견뎠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무게는 어느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후회의 무게였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병실을 오가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를 주셔야죠. 김분자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을 텐데 왜 그땐 나를 지켜주려 하지 않았니? 그때 나는 혼자였어. 이제야 나를 지킬 기회를 얻었는데 너희가 또 그걸 빼앗으려 하니? 그럴 수는 없어.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김분자 씨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 있나요? 평생 참고 사셨는데 이젠 진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고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도 않아요. 오롯이 내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전엔 항상 자신의 말 한마디에 긴장하던 아내가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꺼냈습니다. 분자야, 내가 옳았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모두 지워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젠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평온할 수 있어. 그게 내가 배운 가장 단단한 복수야.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상대가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순간 상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평온을 빼앗을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김분자 씨가 어떻게 완전한 해방과 평온을 얻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가는 마지막 장면을 이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은 끝내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긴 후회와 침묵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가슴에 안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이웃들은
김분자 씨의 담담한 모습을 지켜보며 누구보다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재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들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러앉혔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풀어주셔야죠. 우리도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김분자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희 아버지가 죽어가던 그 시간조차 혼자 내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어. 너희가 이 집안의 상처를 외면하던 그 시간에 나는 매일 밤 스스로와 싸웠지. 이젠 내 몫을 내가 결정할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 눌려왔던 억울함이 아닌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과 평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자신이 신탁을 통해 관리하며 노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김분자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미술을 배우고 복지관에서 요가와 글쓰기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소도시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품위 있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 진짜 배워야겠어요. 김분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걸 알게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완벽히 지켜내고 평온한 행복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죄책감과 공허함에 잠식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교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분자 씨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 자식들의 탐욕과 무관심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버텼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병상 앞에서 유언 대신 재산 분배서를 건넸을 때 이미 복수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고 분노의 소란스러운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책과 후회의 늪에 빠져 생을 마감했고 자식들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방어벽 앞에서 더 이상 탐욕을 드러낼 여지도 없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분자 씨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평온한 노년을 만들어갔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미,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그녀의 하루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채워져 갔습니다. 이제 누구의 희생양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짓밟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에서 의미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조차 소모하지 않는 평온한 독립. 그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무너지고 나는 내 삶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조차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하게 만든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참고만 살아온 긴 세월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조용히 단단히 자신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복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